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해양경찰. 특히 서해안 최전방의 바다 지킴이 인천해양경찰입니다. 서해 먼 바다는 물론이고 섬이 많은 인천의 해안 지역까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365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인천해양경찰. 고도의 정신력과 최강의 체력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는 해양경찰에 도전한 2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살았다는 부산 사나이 이주혁 용사. 그래서 뭐 바닷가 놀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그냥 뭐 수영하면서 이러면 항상 거기 해양 경찰분이 이제 대기하고 계시고 출동 나오시니까 그 직업에 대해 궁금했고 꼭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훈련도 배워보고 싶고 그러고 싶습니다. 토익 점수 950점, 토익 스피킹 레벨 9를 자랑하는 부대 내 브레인 김회준 용사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항상 제 삶에 바다가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곳도 부산이라는 도시고 해경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준비를 해볼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나는 강하고 당당한 해양경찰이다. 나는 강하고 당당한 해양경찰이다. 해양경찰 화이팅! 이곳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용사들이 해경이 되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인데요. 비행기 타시는 분들 구조대, 잠수복, 근무복, 악대. 이거 배 뭐고? 와 이게 진짜 그니까 몇 톤이고? 3,000톤. 와. 이곳에 용사들의 마음을 뺏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와. 그니까. 뭐 입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입고 해볼까? 오. 나 신나게 놀아주겠어요. 본분을 잊고 신나게 게임을 하는 두 용사. 어쩐지 걱정되는데요. 실패. 빨리 살려. 그때 누군가 용사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천해양경찰서 신무석 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홍보관이라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장난식으로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놀랍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해역이고 여기서 가장 근접한 경비 활동을 하는 게 인천해양경찰서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5일간 해양경찰 업무를 체험하게 될 장병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이시원입니다. 여기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해양에서 해양경비, 해상범죄 예방 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예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이 전국에 있는 해양경찰 중에 가장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궁금합니다. 예, 인천해양경찰서는 북방 한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그 지역으로서 백령도, 연평도, 서해오도를 그 해상 경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해경 업무를 위해 용사들이 찾은 곳은 인천해경 전용 부두입니다. 이곳엔 인천해경의 다양한 경비 함정과 해경 구조정 등이 바다로 출동하는 곳이라는데요. 3,000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00톤. 앞에 이렇게 300 돼 있으면
톤수가 3,000이라고 했어요. 이게 3,000톤이고 작은 것들이. 용사들이 이곳에 온 이유? 해경 최고의 바다 사나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인천 해경. 인천 해경 중에서도 가장 체력이 좋다는 해경 구조대입니다. 지금부터 해경 구조대와 함께 첫 임무를 수행할 두 용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고합니다. 상병 이주혁 외 1명은 인천해경 구조대 업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바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천해양경찰서 구조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는 구조대 근무하고 있는 구조팀장 문병길 경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인천 구조대 동료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떨리는 해경 구조대 선배들과의 만남. 반갑습니다. 네, 순경 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기반장. 반갑습니다. 박경장입니다. 일단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막 떡대가 다리 크시고 말도 못하겠어가지고 다리 호들호들대고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보이는 이게 지도가 있는데 우리 인천해양경찰 구조대가 근무하는 관할 해역이야. 이게 빨간색 점들이 있고 노란색 점들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안타깝게도 이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그 목록들이야. 빨간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인명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선박사고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해양 범죄라든지 그런 사고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둔 거야. 여기 해경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설명이 좀 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아마 직접 몸소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 뭐 잠시 후면 알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이성준 경장. 네, 안녕하십니까. 1일 멘토를 맡은 이성준 경장입니다. 저 보기처럼 착한 사람입니다. 해경 구조대 기동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두 용사.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 사이 순한 양 같던 멘토가 호랑이 멘토로 변신했습니다. 빨리 튀어옵니다. 지금부터 해양 경찰이 되기 위한 체력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딱 보고 백종원 선생님처럼 딱 생겨가지고 아주 이렇게 유순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이게 업무적인 측면, 직업적인 측면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완벽히 이렇게 몰두하시는 그 모습이 약간은 좀 무서웠습니다. 먼저 팔굽혀펴기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줍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팔굽혀펴기의 정석을 보여주는 조교. 용사들 벌써 주눅이 든 모양인데요. 47초 만에 66개를. 이 자세가 하나도 흔들림이 없고 마치 트레이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주혁 상병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신병 교육대대에서는 뭐 위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는 다 특급이었고 그래도 군인인데 어느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친 이주혁 용사. 과연 그의 말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스트 10초. 6, 끝까지. 하나 더. 2, 1. 종료. 46개. 이주혁 상병 46개. 신규대 때는 특급했는데 지금 못 하겠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회준 용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김혜준 일병 35개 했습니다. 팔굽혀펴기에 이어 윗몸 일으키기 훈련을 했는데요.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놀란 두 용사. 미쳤다 이거. 군 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체력 단련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제가 좀 이렇게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인명 구조를 하는 해경 구조대에게는 이 같은 체력 훈련은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해경 구조대가 되기 위해 우리 용사들도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준비! 출발! 힘드네. 아니 저 앞에 저기입니까? 와. 김혜준 용사 준비하시고 내보다 빠른 것 같은데. 빨라. 김혜준 용사의 기록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18초. 와, 따뜻한 교관의 격려. 해양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 관리를 충분히 해서 실기 점수를 높여서 해양 경찰의 가족이 되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기초 체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 체력을 계속 체력 운동을 통해서 좀 향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솔직히. 네,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참 부족하죠. 네. 그럼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다면? 괜찮은 면이 있다면 의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려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독한 체력 신고식에 이어 꿀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용사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이쪽으로 오세요. 많이 배고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해경 중에서 구조대 임무를 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양경찰을 꿈꾸고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제 대형 경비함도 1년 타고 이제 여기 근무한 지가 벌써 한 이제 4년째 구조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조직배를 원해서 택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혹시 해양 경찰이 되면 좋은 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해양 경찰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혹시 기억에 남는 이런 진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근에 옆에 월미도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는데 3분 정도 만에 출동을 해서 그 익수자를 발견해서 인근 해역에서 일을 하다 바다에 빠진 익수자를 3분 만에 출동해서 구조했던 멘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익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뭐 해양 경찰하면서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24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근했을 때부터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저 이렇게 통신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통신기에서 출동이라는 명령이 내리면 밥 먹다가도 바로 달려나가야 되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해상사고. 하루 24시간 긴장 상태로 지내야 하는 해경에게는 잠깐의 휴식과 여유도 사치라고 합니다. 짧은 식사 시간을 끝내고 멘토와 용사들이 부둣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저 중앙색 저거. 구조정 업무를 위해서라는데요. 이 배는 우리가 해상으로 출동할 때 이 배를 이용하지. 혹시 이 배를 몰라면 어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이 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 레저 기구라는 면허가 필요하지. 해양경찰에 입직하게 되면은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그
그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을 시켜줘. 아, 그러면 입직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격증을 딸 수 있구나. 실제 구조할 때 쓰이는 구조정을 타고 인근 바다 순찰을 나가기로 했는데요. 대형 선박의 잦은 통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잦은 해상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앞이 월미도인데 이제 인천의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 이제 저녁에 한잔 하시고 뭐 덥다고 아니면 수영 좀 하신다고 이제 월미도 앞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우니까 금방 이렇게 출동 나와서 이제 구조를 자주 하지.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야. 이 제한 시간 같은 게 있습니까? 배를 언제까지 타야 되고 있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주간에는 4분 30초 이내.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순찰을 할 때도 항상 장비를 챙겨서 나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출동하는 장소 그 어디라도 내 몸처럼 들고 다닌다는 구조 장비. 해경 구조대 인근 바다 순찰을 마지막으로 용사들의 험난했던 해경 첫날이 지나갑니다. 국내 해상무역의 요충지이자 바다를 근접하고 있는 인천은 무엇보다 해경의 역할이 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해상교통관제센터입니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등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관제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해상관제 시스템, 즉 VTS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곳에 용사들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사 박현지라고 합니다. 바다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육지에도 길이 있듯이 바다에도 항로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바다에서 항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배들과 교신을 하면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야간 교대 업무로 근무를 하는 관제사는 근무 시간 동안 레이더 모니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관제 레이더, CCTV, 도선 예보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거는 인천항을 나타냅니다. 이 배들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배들은 차와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출 수가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사들이 미리 선박의 동정을 확인하고 예측해서 저희가 정보를 미리 줘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출항 간에 어떤 사고 사례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접촉이라든지 좌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면 배랑 교신이 가능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 VHF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배와 교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고속페리라는 이 선박이 입항 중에 있는데요. 이 선박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저희가 말씀드린 네. 대부고속페리, 여기는 인천 VTS입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대답을 할 겁니다. 대부고속페리, 여기는 인천 VTS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승선 인원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혹시 타고 있는 승선 인원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가 봅니다. 제가 한번 더 실례해볼게요. 네, 189명의 승선 인원이 지금 승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객의 이제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교신을 해주고 저희가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치가 돼 있고 이게 또 동시에 모든 배들한테 들린다는 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네, 대부고속페리 앉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혹시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관제사가? 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거든요. 저도 항해사로 근무를 할 때 외국 항에 들어가게 되면 그 VTS 목소리가 가장 먼저 교신을 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직업이죠. 네.
바다의 안전지킴이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쌓은 후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데요. 이후 10주가량의 관제사 기본교육을 수료하면 전국 해상관제센터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선박들이 충돌할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관제사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항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이 해양 전문가로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제센터를 체험한 두 용사가 다시 인천 해경 전용 부두를 찾았습니다. 잠수 장비가 즐비한 것을 보니 오늘은 잠수 훈련을 할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용사들 잠수복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잠수복 입는 것부터 훈련으로 느껴질 만큼 입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안전장비와 가장 중요한 공기통까지 맨 용사들 훈련 장소로 이동합니다. 잠수에 앞서 육지에서 안전훈련을 했는데요. 입으로 숨 쉬는 법, 바다에서의 갖가지 수신호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에 빠진다는 그 공포감, 뭔가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을 것 같고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이 많이 앞섰던 건 사실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선배가 먼저 바다에 입수합니다. 이번엔 용사들의 입수 차례. 먼저 김혜준 용사가 입수를 준비합니다. 과연 김혜준 용사는 안전하게 입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김혜준 용사 안전하게 입수 성공. 이번엔 이주혁 용사의 입수 차례. 여유롭게 성공합니다. 처음 치고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훌륭합니다. 본격적인 잠수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긴장된 상태로 지켜보는 가운데 김혜준 용사가 줄을 잡고 바닷속으로 잠수를 시작합니다. 잠수를 하게 되면 기압이 이제 대기 중이랑 달라서 몸에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바다로 연결된 줄을 잡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실제 해경 구조대원들은 5에서 10m 깊이까지 잠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초보자인 용사들은 2m까지만 잠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이 상당히 탁하고 귀도 막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고막이 아픈 느낌 때문에 잠수라는 것 자체는 아주 고된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되고 힘든 작업을 매일 하는 분들이 바로 해경이죠. 해경이 되기 위해 이번에는 우리 이주혁 용사가 바다로 들어갑니다. 차가운 바닷물의 온도, 입으로만 숨쉬는 고통, 그리고 기압차로 인한 귀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야만 해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그렇게 작업하시고 인명구조를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일단 체력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이게 되게 그냥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잠수 훈련을 마치고 용사들이 다음 훈련 장소인 구조정으로 이동합니다. 네, 생각보다 잠수를 되게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잠수 장비가 아닌 맨몸으로 구조 튜브를 가지고 익수자를 구조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익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힘을 많이 쓴단 말이야. 이 레스큐 튜브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익수자를 구조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주혁 용사가 익수자 역할을 위해 입수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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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대원이 레스큐 튜브를 가지고 지금 입수하는 장면이에요. 머리를 담그지 말고 익수자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익수자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면서 가까이 가. 그리고 저렇게 레스큐 튜브를 익수자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럼 익수자가 잡으면 일단 안심이 되겠지. 익수자를 발견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해경 구조대. 익수자의 생사가 걸려있는 1분 1초. 신속하게 출동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해경 구조대에겐 체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익수자 발견! 이렇게 크게 외쳐주고 입수를 하는 거야. 놀라세요. 익수자 발견. 멘토의 지시대로 익수자를 구조하는 김혜준 용사.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합니다. 진짜 구조대분들이 왜 이 체력을 제일 중요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9가지 종목 다 통과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 한 번에 넋이 나간 김혜준 용사. 와. 이주혁 용사까지 무사히 익수자 구조 훈련을 마치고 구조정에 오릅니다. 수고했어. 해양 경찰을 하려면 일단 체력부터 기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체력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괜찮긴 한데 이거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되게 힘들지. 죽을 것 같습니다. 인명 구조한다는 게 보통 체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내자. 알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나는 강하고 당당한 해양경찰이다. 나는 강하고 당당한 해양경찰이다. 해양경찰 화이팅!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의 3005함.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임무를 띈 함정으로 서해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경비함정입니다. 이 3005함정에 우리 용사들이 올랐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005함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혹시 이 배는 사이즈가 엄청 큰데 어떤 배입니까? 이 배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 소속의 대형 함정인 3005함입니다. 서해오도 그 해상 주권을 수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그 수법이 난폭해지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어민은 물론이고 해경의 피해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최전방 바다수호대 3005함의 주역을 소개합니다. 나포라고 하는데 나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도주 중인 중국 어선들을 제압해서 그 어선을 다시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조치를 나포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배가 아까 NNL 그 라인을 넘어가 보면 중국 배가 그럼 못 잡는 겁니까? NNL 선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전에 납포를 할 수 없다면 작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어선들도 그거를 알고 일부러 북쪽으로 그렇죠. 달리는 거고. 그걸 알고 제가 막 등산하면은 그 선 넘어가기 전까지만 자기네 버티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강력하게 막 무조건 저항을 하죠. 철문으로 막고 등선을 방해하고.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선 내 진입을 막기 위해 온갖 무력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방검부력조끼, 방검부력조끼 헬멧이에요. 헬멧인데 특이하게 여기 통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 빼서 적을 진압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겨서 쏘고, 당겨서 쏘고. 이렇게 막강한 장비를 착용하고 이렇게 쓰시는데도 사상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경우에 사상자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빈 공간으로 찌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드물게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용사들도 3005함의 해경대원 복장을 착용해 보는데요. 장비 착용 후 용사들이 발길을 옮긴 곳은 고속 단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속 올라갈 때 쓰는 고속 단정입니다. 저 경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뒤에 사이렌 있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렌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위협을 주면서 우리는 단속을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중국어로 방송하는 걸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저희 중국어 전문가가 한번 그 전방 중국어선 바로 배를 멈춰라. 배를 멈추고 우리 해양에 차립 등선하여 검문거제 실시할 거다. 前方中国渔船，前方中国渔船，马上停船，马上停船。我们是大韩民国海洋警察，依法严厉打击，马上停船，马上停船。 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 중국어 할 줄 아십니까? 저 아주 조그만. 아, 그렇습니까? 뭐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눌러보시고요. 자, 前方中国渔船。前方中国渔船。 아, 대판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我们是大韩民国我们是大韩民国海洋警察。 海洋警察。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 쏘겠다. 그 비상선 무기 쏘겠다. 如不停船如不停船我们会使用武器使用武器아 사용 무기를 사용하겠다. 제 부족한 체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장점들, 뭐 언어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그쪽 부분에서 승산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름 휴가지로만 여겼던 바다. 해경 체험 이후 이주혁 용사가 바라보는 바다 왠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영토에 넘어오는 이제 바다도 저희 영토니까 그런 불법 중국 어선을 이제 처리해 주셔서 너무 되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넘어오면 그냥 제가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아요. 인천 바다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용사들도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아 힘들어. 죽겠다. 난 진짜 신교대 때 이후로 이렇게 힘든 게 처음이에요. 뭐 팔굽혀펴기나 그것까지는 내가 참고 해볼 만한데 이게 잠수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갖고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군장이 몇 킬로 보통 완전 군장 제대로 하면 30 나가는 30 나갈게. 산소통당 그만 한 것 같지 않더니 더 무겁다. 야 최감사. 끝내 좀 쉰다. 나 자야겠다. 완전 꿀잠 자야겠는데 꿀잠. 씻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잠들어 버렸네요. 체험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용사들의 다음 근무지는 하늘바다 파출소라는데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장병들 오셨네요. 차렷. 경례. 바로 신고합니다. 하늘바다 파출소에 업무를 지시받고 온 상병 이주혁, 일병 김회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출소장입니다. 네, 봉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 21명의 경찰관이 교대 근무하는 이곳은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선여바위 유원지 등의 관할 해역에서 익수자, 고립자 등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참 힘든 시기에 체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들고 일이 좀 이렇게 벅차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태풍이 오면 원래 하던 업무랑 다르게 업무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평소에 하던 업무들 중에서도 좀 더 이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안전 관리에 들어갑니다. 태풍이 오면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안전 계도 활동들을 많이 해요. 이번 19호 태풍 솔릭은 제주도에 이어 내륙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해경을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간 태풍 솔릭. 용사들의 해경 체험도 태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파출소 체험을 시작합니다. 두 용사는 외근과 내근으로 나누어 체험을 했는데요. 김혜준 용사가 파출소 내근을 맡았습니다. 왼쪽에 전파라고 보이시죠? 네, 그거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단문자. 네. 금일 오후 풍랑 예비 경보 발령 예정입니다. 경보 발령 시 안전지대 대피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보내진 것들이고 새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금일 오후 풍랑 경보 전까지 입항 또는 안전지대에 대피 바랍니다. 예, 이거는 휴대폰으로 나가는 문자가 아니에요. 예. VPS 단말기에 문자가 다 도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민분들이 제일 먼저 그 어선 시동을 걸고 VPS 단말기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화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문자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풍랑 경보였다가 태풍주의보나 태풍 경보로 바뀌면 그 바뀌는 거에 맞춰서 문자를 그렇죠. 계속 보내시는 뭐 어민분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통제들을 아무래도 특히 이런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더 잘 따라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 발생 시 59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자들 통화를 하게 돼 있는 거고 240번 같은 파출소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코드 번호입니다 이게. 이주혁 용사는 외근 장비를 챙기고 하늘바다 파출소의 관할 해역으로 출동을 나가는데요. 이 영종도에 들어오는 그 여름철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요 한 7,000명, 8,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하늘바다 순찰팀 저기 코드. 예, 말씀하세요. 일단 사목항에서 신도 방향으로 해양호요 중부 녹수된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름 유출로 의심되는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신고. 이주혁 용사가 합류한 순찰팀이 급히 신고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다에서 기름 유출은 치명적 사고로 우선 신고자로부터 발생 상황을 들어보는데요. 부디 큰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모도 쪽에 지금 어선안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선한테 한번 물어봐서 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이주혁 용사도 쌍안경으로 열심히 바다를 살펴보는데요. 주변 어선에 문의한 결과 다행히 기름 유출은 없었다고 합니다. 돌핀 부대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그를 파출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늘바다 파출소 여기는 육상 순찰팀 돌핀부도 확인해 본 결과 이상 없는 걸로 식별되고 기본 업무로 복귀하겠음. 완료 기본 업무 복귀할까? 이주혁 용사 한시름 났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름이 떠다니는 것 같다는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잘못 본 걸로 판단돼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건을 해결하고 본 업무로 돌아온 육상 순찰팀. 육상 순찰팀의 업무는 배 안전 관리를 확인하는 임무인데요.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배가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배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인목을 놓는 겁니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내일 태풍이 북상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제 차량 고인목 다 확인해 주시고 또 혹시 좀 이따가 뭐 피항하라고 하면 꼭 한번 해주시고 피항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한번 소화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는 사실 철저한 안전 점검만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내근을 담당한 김혜준 용사 업무를 잘하고 있을까요? 외근에 비해 다소 평화로운 풍경인데요. 선원 증선 확인. 그동안 업무에 익숙해진 모양인지 능숙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요. 민원인도 처리 속도에 만족해하는 것 같죠?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풍랑 예비 경보가 발령돼서 출항하시면 안 되고 안에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파출소가 진짜 어민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어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엄청 뿌듯한 것 같습니다. 내근직을 착실하게 배우고 있는 김혜준 용사. 이곳은 하늘바다 파출소의 관할 해역인 을왕리 해수욕장인데요.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서인지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서해안 쪽은 항상 만조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조 때 되면은 뭐 고립자라든가 뭐 익수자도 수시로 생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바다의 특징 때문에 인천 해수욕장은 안전지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거기에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어 바다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그저 즐거운 피서객과 달리 해양경찰의 마음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태풍이 북상했는데 이제 여기서 해수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그런 인원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경고 방송을 해요. 지금 태풍이 북상 예정이니 해수욕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육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조치를 하고 이거에도 말을 듣지 않을 시에는 주로 강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시민분들이 좀 더 협조를 해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북방부인 태풍의 영향을 따라 항포구에 있는 항공유 어선들은 안전지역으로 피행하여 주시고 해안가 인근 구조물 등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태풍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피서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다 파출소에서 왔는데요. 혹시 방송 들으셨죠? 무슨 방송이요? 못 들었어요? 혹시 내일도 여기 올 생각 있으신가요? 네, 잠깐 한번 다시 오려고 해요. 근데 내일 태풍이 와가지고 일단 안전에 이렇게 유의해 주셔야 되고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노을이 깔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인천의 바다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인 불청객인 비도 찾아왔습니다. 비 진짜 엄청 많이 왔구나 이거. 우와. 옛날엔 사실 태풍 오면 막 우리 가족 부터 막 생각했는데 해양경찰 해보고 나니까 뭐 바다에 있는 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주변에 이제 놀러 갔던 사람들 어째 되는지 걱정이 많이 돼요. 어민분들도 이제 또 배 이제 다 올라가야 되니까. 맞아. 제 경험해보니까 다르네. 맞습니다. 와 10개 하니까 무리가 오네. 무리가 힘들다. 기특하게도 마음은 이미 해경이 다 됐네요. 이제 몸도 해경이 돼야겠죠? 열심히 체력 단련해요 용사들. 10, 11, 12, 13, 14. 체험 넷째 날.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사이 태풍은 서해바다에 근접한 상황. 모두가 태풍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됩니다. 태풍 관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쏠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아마 그 제주도하고 남해안 그 중간에 위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 해양경찰서에서도 지금 어떤 그 먼바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그 태풍주의보, 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습니다. 태풍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시로 아마 그 취약 지역은 순찰을 좀 돌아야 되고 어떤
그 태풍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주해지기는 인천항도 마찬가지. 수많은 어선, 여객선, 함정까지 이곳 인천항으로 피항을 왔는데요. 피항하는 선박들의 해상 관제 시스템을 맡은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 선박들이 다 몰려있는 상태 같은데 혹시 지금 피항을 다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 정박지에 품효되어 있는 선박들은 모든 피항 조치가 되어 있는 선박들입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를 것 같고 더 예민하실 것 같은데 태풍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좁은 수역 안에 다수의 선박이 모여있고 그 상태에서 바람도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사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에 그런 선박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출소에서는 그 어선들한테 V패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를 전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문자를 못 본 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채널 16번 비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비상 채널 및 저희 관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상에 대한 정보, 태풍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30분 간격,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서 모든 선박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VTS VHF 채널 14에서 태풍 관련 항행 정보를 방송하겠습니다. This is Incheon VTS. 제19호 태풍 슬릭이 23일 15시 대한민국 목포 서남서쪽 100km 지점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들의 피항을 요청합니다. 밤이 되자 인천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하늘바다 파출소의 야간 근무도 시작합니다. 야간 근무를 할 장소는 관할 해역인 선여바위 유원지와 을왕리 해수욕장. 조수간만의 차가 높은 서해바다, 거기에 태풍의 바람이 함께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순찰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비어있네요. 다행히 사람이 없네요. 지금 바다가 어디입니까? 이쪽이 이제 다 바다인데 지금 물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아예 다 지금 드러난 저쪽 이제 물이 빠진 상태라.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갔다가 이제 고립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확인해 보니까 뭐 다음 장소로 좀 을왕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 야간 순찰팀. 여기가 지금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태풍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달에 예. 물이 저녁 9시 20분부터 이제 물이 또 점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또 많이 위험하고 하니까 태풍도 불고 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호리 씨 한번 아까 그쪽에 한번 비춰보실래요? 저쪽 바다 쪽 말씀이신가요? 아까 바다에서 걸어 나오시던 분들.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저분이 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분이 저. 예. 곧 만조가 될 바다. 빠른 대피가 필요한데요. 여전히 곳곳에서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하늘바다 파출소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 태풍 오고 있는 거 아시죠? 태풍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쪽에 쭉 들어가시면 많이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하실 때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재밌게 놀다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태풍이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사람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어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우리 생각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사고들이 있고 신고 접수가 오고 출동을 나가야 되니까. 순찰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찰도 수시로 나가야 되고요. 먼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해양 경찰 체험이 진행될수록 용사들에게서 해경의 면모가 보이네요. 일단 태풍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경분들이 되게 다 이렇게 조율해 주시고 이래서 되게 멋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쪽 대원으로서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풍 솔릭은 도넛 태풍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달한 채 북상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서해에서 느리게 이동하며 힘이 빠져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천은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우려했던 만큼 지금의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고맙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진짜 파도가 안 치고 이 잔잔한 바다가 세상 고맙다니까. 그렇지 뭐 이래 해줘야지 이제 뭐 인명 피해도 줄고 사고도 없고. 진짜 고생했어. 해양 경찰 막 멋지네. 장난 아니네. 짧지만 굵고 알차게 체험했던 해양경찰. 이 체험이 밑바탕이 되어 용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멋진 해양경찰이 되기를 바랄게요. 해상 구조대분들은 실제로 사람을 구하고 파출소에 계신 분들은 어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관제소에 계신 분들은 배와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엄청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이제 해경에 잘 부합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많은 업무를 하는지 처음 알았고 일단 돌아가서 체력적으로도 일단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 준비도 해가지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꼭 뚫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 체험을 무사히 마친 장병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육군 22사단 상병 이주혁, 수료증 육군 22사단 1병 김혜준. 감사합니다. 예. 되게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체력적인 부분을 더 보충해서 더 멋지게 더 그리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 화이팅!